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명구라고 합니다. 현재 모니모니라는 곳에서 CTO를 맡고 있고 파운더로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주제는 서먼을 살려라, 평점 올리기 대작전이라는 주제인데요. 서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저희 모니모니에서는 만들어가고 있고, 이 서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의 평점을 어떻게 올렸는지, 그리고 왜 올려야 했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의 양력은 다음과 같고요. 저는 주로 스택 오버플로우와 깃허브 상의 그런 커뮤니티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2007년도부터 1000 맥북을 구매를 하여 맥에 3개로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제가 처음 구매했던 흰둥이 맥북인데요. 코어2 듀오라는 귀여운 사양을 가지고 있는 맥북입니다. 그리고 2019년에는 제가 이제 처음으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타자 연습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이었는데, 이 앱을 만들기 위해 맥북을 구매했다기보다는 맥북을 구매해서 앱도 만들어 봤다라는 얘기가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아까 보여드린 대로 서먼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고 계신 분 계신가요? 감사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사용을 하고 계시는군요. 이따가 무료 재화도 증정을 하고 있으니 별도의 그 Q&A 세션 때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 서비스는 커플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싱글인 분들은 현재 사용할 수 없어서 주변에 함부로 추천을 하지는 못하고 있고요. 네, 커플이라면 꼭 한 번씩 써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현재 4.8 이상의 평점을 기록을 하고 있고, 하루에 약 130만 명 글로벌 유저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 여기서 계속 평점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오늘 주제가 평점이죠. 자, 왜 평점인가? 평점이 왜 중요한가에 대해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앱스토어 옵티마이제이션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ASO라고 줄여서 말하기도 하는데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스토어에서 여러분들의 서비스를 잘 노출시켜서 유저들이 다운로드를 받게 하는 그런 기법을 의미합니다. 그때 몇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크게 제목과 부제, 키워드, 앱 설명, 아이콘, 스크린샷, 이러한 것들이 요소로서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해서 유저들이 검색을 하거나 무언가를 할 때 여러분들 앱을 다른 앱보다 먼저 받게 하는 그러한 최적화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중에 65%는 스토어에서 앱을 검색하고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ASO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ASO에서 저는 평점에 대해 얘기를 할 건데, 저는 평점이 ASO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객 중에 실제로 90% 이상이 평점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79%의 고객이 평점과 리뷰를 확인을 하면서 앱을 다운로드 받는다고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균이 4.3 이상을 유지를 해야, 평균 평점을 유지를 해야 그 피처드라든가 아니면 앱 추천에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늘어난다고도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의 가중치는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뷰징을 막기 위해서 애플이나 구글에서 이것에 대한 가중치는 공개를 하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점을 올리면 어떤 효과가 있느냐, 단순하게 보여드리면 이것을 통해서 알려드릴 수 있는데, 이건 평점과 전환율의 관계입니다. 평점이 2.0일 때 3.0으로 여러분들이 평점을 올리시게 된다면은 유저의 전환율이 280% 증가하게 되고, 3.0일 때 4.0으로 올리시게 되면 전환율이 90% 이상 증가하게 되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차트 그래프로 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은 2점 이하의 별점을 가지고 있는, 평점을 가지고 있는 앱은 사람들이 잘 다운로드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비슷하겠죠. 음식을 고르는데 평점이 2점 이하다 하면은 시키시겠어요? 거의 시키시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못해도 3점 이상은 유지를 해 주셔야 3점일 때 50% 이상의 유저들이 다운로드를 하려고 하고, 그리고 평균 4 그리고 5인 경우에는 다운로드에 특별한 저항 없이 유저들이 서비스를 다운로드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보여드리면, 이렇게 A와 B가 있다면은 어떤 서비스를, 어떤 앱을 받으시겠어요? 당연히 A를 받으시겠죠. 평점이 높거나 아니면 리뷰의 개수가 압도적으로 많은 앱을 선택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앱스토어에서 검색을 할 때도 마찬가지죠. 여러 가지 앱이 뜨게 된다면 실제로 서머니라는 앱을 검색하게 되면 이렇게 여러 가지 앱들이 뜨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그 중에 평점이 높고 리뷰가 많은 앱을 고르게 되겠죠. 서머니라고 검색을 안 하고 커플이라고 검색을 하시더라도 역시 상단에 있는 높은 점수와 리뷰 개수를 가진 것들을 선택을 하시게 될 겁니다. 2022년에 저희의 리뷰 상황은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이제 서버에 장애가 좀 있었고, 그리고 크리티컬한 이슈가 프론트 엔드에서도 발생을 하여서 클라이언트에도 발생을 하여서 다양한 1점짜리 리뷰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고요. 제가 이제 저 때 평생 먹을 욕을 일주일 동안 다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멘탈이 굉장히 흔들렸던 시점입니다. 하여간 다양한 1점 리뷰를 받게 되었고 4점 이상을 유지하고 있던 저희의 평점은 평균 평점은 3점대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엄청 크리티컬하지 않아 보일 수는 있지만 4점과 3점대의 차이는 저는 크리티컬하다고 생각을 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하락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고 4점 이상 되는 다른 서비스들을 3점대 서비스보다 먼저 받을 가능성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래서 고려했던 것 중에 첫 번째가 평점 리셋이었습니다. 평점 리셋이 뭐냐면은 새로운 버전을 배포 시에만 실행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앱스토어 커넥트에서 여러분들이 iOS 앱을 새로 배포할 때, 버전을 올려서 배포할 때 이 기능을 선택할 수 있는데요. 이 기능을 선택하게 되면은 평점 평균이 노출되고 있던 평균 점수가 리셋됩니다. 0부터 다시 시작을 하게 되고요. 그것이 배포된 이후부터 평균을 내어서 노출이 되게 됩니다. 리뷰 개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뷰 개수도 역시 초기화가 되고요. 다만 그동안 쌓인 리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유저가 들어가서 리뷰를 확인하게 된다면 그동안 쌓인 리뷰들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색해서 보일 때 평점 평균과 리뷰 개수가 리셋이 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사용을 하게 되겠죠. 이런 화면이 있습니다. 여기서 아래 것을 선택하고 여러분들이 앱을 배포하게 되면은 그때부터 노출되는 평점이 리셋이 되게 되고요. 어떻게 보면 좀 무서운 선택지일 수 있습니다. 저희는 7,000개 이상의 리뷰 개수가 있었고 평점도 떨어지긴 했지만 3.8 이상을 유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선택은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이제 평점을 상승하기 위한 고민을 하기 시작했죠. 스쿼드를 꾸려서 평점을 올려보자라는 그 취지를 가지고 으쌰으쌰 진행을 하게 되었고요. 자, 요약하자면 생각보다 굉장히 심플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만들고 있는 서비스 혹은 몸담고 있는 서비스에 모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포지션도 상관없어요. 개발자, 기획자, PM 상관없이 모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고 아주 간단하게 처음에 생각한 전략은 클래식하게 갔습니다. 적절할 때 사용자에게 만족도를 물어보고 만족도가 높다면은 리뷰를 남겨주시겠어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바로 리뷰 화면으로 유도한다. 굉장히 쉽죠. 누구든 생각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방법을 첫 번째로 진행을 하려고 하였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만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리뷰를 남기게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가지고 있는 피드백 사이트로 유도를 해서 리뷰 대신 저희에게 직접 피드백을 남기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다면은 높은 평점은 스토어에 남게 되고 만족하지 못하는 유저들은 피드백을 주게 되겠죠. 자, 이 다음에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을 어느 시점에 노출하냐입니다. 간단하게 사용자의 만족감이 가장 높을 때 이 로직을 노출해야만 좋은 점수를 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저희는 이제 A/B 테스트를 통해서 어떠한 시점이 제일 좋은 시점인가를 판단을 하였고요. 저희 서비스 특성상 상대방의 답변을 봤을 때가 제일 높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매일 커플에게 질문을 주고 서로에 대해 답변을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답변을 내가 본 그 순간이 제일 만족도가 높을 거라고 생각을 하였고 그때 이 로직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자, 네, 의견을 남겨주실 수 있나요? 직접 피드백을 저희한테 남긴 사람들은 총 23,000명 중에 61명이었고요. 대신에 23,000명 중에 평점 남기기를 눌러서 리뷰 화면을 본 사람들은
3,881명, 약 16.7%였습니다. 요약하자면 이 기간 동안 리뷰 수는 약 한 달 동안 1,350건 정도가 증가하였고, 아까 떨어졌던 3.8의 평점은 4.0으로 다시 증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은 방법으로 빠르게 평점을 다시 끌어올릴 수 있었고요. 다만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회고를 하면서 결과를 다시 분석을 해봤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머니 즐거우신가요?에서 즐거워요를 누르는 사람이 17,888명일 때, 그 다음에 스토어에 별점을 남겨주시겠어요 하면은 3,881명으로 급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약 21%만이 즐겁지만 최종적으로 리뷰 작성 화면을 보게 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것을 퍼센트를 올려보자, 더 많은 사람이 리뷰 작성을 할 수 있게 해보자라고 한 번 더 전략을 수정하여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이 단계를 최대한 줄여서 리뷰까지 빠르게 도달하게 하면 평점을 더 많이 남길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였고요. 실제로 이렇게 3단계로 구성되어 있던 로직을 단순하게 2단계로 줄여서 21%였던 도달률을 56%로 증가시킬 수 있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1차와 방금 뎁스를 줄인 2차를 비교해보자면 기간은 일주일로 잡아서 비교를 해보았습니다. 이러한 수치가 나왔고, 요약하자면 5점 선택한 사람들은 1차, 2차 둘 다 92%를 유지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100명의 유저가 리뷰를 남길 경우 그 중에 92명은 5점을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높은 수치로 보여지죠. 그래서 이 로직은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누적 리뷰 수는 아까 1차 3단계로 진행한 로직에 1차 대비 2차가 62%가 더 상승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고무적인 수치죠. 평점 역시 4.1에서 4.3으로 0.2점이 더 올라가게 되었고요. 근데 이 방금 말한 이 두 가지는 조건을 제한하고 실행했던 실험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봐주시면 되고, 도달률은 이제 동일한 조건에서 얼마나 많이 도달했느냐를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정확한 수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최종 리뷰까지 도달한 사람이 21%였는데 2차에서는 최종 리뷰까지 56%의 유저들이 도달한 것으로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스토어에 들어가서 실제로 리뷰 개수를 가지고 저희 서비스에서 로깅된 것과 비교를 해보았을 때 나온 수치인데요. 저희 서비스에서 로깅한 스토어 리뷰 화면을 유저들한테 띄운 그 데이터는 실제로 리뷰까지 가게 된다면 약 33%의 유저가 실제 리뷰까지 남기게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왼쪽 화면을 여러분들이 본다면은 그중 33%의 유저만이 실제로 스토어에 리뷰를 남겨준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2024년 현재에는 이런 4.8 이상의 높은 점수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고요. 개수 역시 약 25만 개 정도의 리뷰 개수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9년에 서비스를 런칭하여 지금까지 운영을 해오고 있는데요. 보시면 알겠지만 특정 시점의 그래프가 급등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평점이 3점대였다가 4점대 이상으로 올라가는 것을 보실 수 있고, 그 이후로 꾸준히 조금씩 계속 올라가면서 5에 가까운 평균 점수를 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것이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평점을 유도하는 전략을 통해서 얻어낸 결과이고, 알게 모르게 큰 효과를 내고 있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들을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평점 유도를 하실 때 앱의 품질은 기본입니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큰 설명이 필요 없겠지만, 품질 자체가 떨어진다면 사용자의 만족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용자의 기분이 좋으신가요? 리뷰를 남겨주시겠어요? 라고 묻는다고 해도 좋은 리뷰를 남길 수 없겠죠. 그래서 앱의 품질은 기본이고요. 언제 이 평점 유도를 하면 좋을까? 언제든지 하면 좋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평점이 낮을 경우 4점 미만일 경우에는 이것을 우선적으로 ASO에서 적용을 해보심이 어떨까라고 추천을 드립니다.
ASO에서 뭐 타이틀이나 스크린샷이나 뭐 제목이나 이런 것들은 개발자 없이도 누구나 할 수 있거든요. 뭐 쉽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도 난이도가 있습니다. 다만 포지션에 상관없이 특정 인원이 진행할 수 있는데, 제가 말한 방금의 방법은 개발자도 필요하고 당연히 코드의 영역이 들어가기 때문에 같이 진행을 해야만 합니다. 다만 난이도는 높지 않아서 낮은 리소스로 높은 결과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중요한 게 언제 리뷰를 유도할 것인가. 사용자가 제일 기분 좋아지는 시점을 찾아야 되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A/B 테스트를 통해서 찾으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저희도 좀 더 해야 되고요. 한 번에 발견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좋은 시점을 찾고 그 다음에 또 테스트해서 또 찾고 하면서 꾸준히 반복해 나가시면은 조금씩 수치를 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리고 복잡하게 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3단계였을 때랑 2단계였을 때랑 수치 차이가 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냥 유저가 만족하면은 리뷰를 남기도록 유도한다, 유저가 만족하지 않으면은 피드백을 남기도록 유도한다를 포커싱 하시고, 최대한 그 단계는 짧게 가져가셔서 좋은 평점을 스토어에 많이 남기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셨을 거예요. 평점을 남기게 하면 앱 내 재화를 주면 어떨까? 좋은 평점을 남기면 무슨 이벤트를 추첨을 통해 보상을 주면 어떨까 생각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스토어 정책을 위반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아무래도 애플 측에서 앱의 평점은 앱의 퀄리티에 따라 유저가 판단해서 내려야 되지, 보상을 준다고 높은 평점을 줘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잘못하시게 되면은 경고나 심하면 앱이 내려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필요할 경우에 적절히 앱스토어 리셋을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앱을 오픈한 지 얼마 안 됐는데 1점 평점이 굉장히 많이 쌓여서 그거를 다시 올리기에는 많은 시간이 들겠다 싶으면 차라리 리셋을 하시고 다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테고요. 다만 누적된 리뷰가 많고 점수가 많이 낮지 않다면 신중하게 고려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거는 뭐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3에서 4로 올리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근데 4.5에서 4.6로 올리는 것은 시간과 노력이 조금 더 많이 들어요. 극단적인 예로 4.9에서 5점으로 올린다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100명의 유저 중에 99명이 평점 5점을 남기고 한 명이 뭐 3점이나 4점을 남겨야 거의 5점에 가까운 평점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시점에 어떤 노력을 할지는 효율적으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혹시 싱글이신 분들은 저희의 잠재 고객이시기 때문에 앞으로 커플이 되셔서 저희 서비스를 써주시고 높은 평점을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커플이신 분들은 바로 사용을 하시면서 높은 평점을 남겨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Q&A는 Ask to Speaker, 그러니까 한층 위에 있는 공간에서 별도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혹시 서머를 쓰고 계신 분들이라면 무료 재화도 증정을 드리고 있으니까 편하게 찾아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 강명구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